이번 시간에는 조 나누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예를 들어 우리가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조에 2명 그리고 2조에 2명 이렇게 나누는 방법과 두 번째는 그냥 조 구별 없이 2명씩 2개 조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일단 1번하고 2번은 조금 다르지. 무슨 얘기냐면 4명을 1조에 2명, 2조에 2명, 즉 각 조에 구별이 있는 거야.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그냥 2명씩 2개 조로 구별하는 방법이니까 조 구별 없이 2명씩 나누는 방법이지.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 자, 우리가 1조에 2명, 그리고 2조에 2명을 나눈대. 자, 그러면 결국 우리 1조에 만약에 A, B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2조에 들어갈 테니까 먼저 1조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자. A, B 그리고 A, C 다음에 A, D 그리고 B, C 그리고 B, D 그리고 C, D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A, B가 들어가면 당연히 2조에는 C, D가 들어갈 거고 A, C 다음에 B, D A, D가 들어가면 B, C B, C는 A, D 다음에 여기는 AC, 다음에 AB. 이와 같이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6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우리는 조합을 이용해서 그냥 한 방에 풀어보자.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지금 4명을 1조에 2명을 그리고 2조에 2명이니까 일단은 각 조에 들어가는 이 A와 B라는 사람은 AB가 뽑히든 BA가 뽑히든 상관이 없지. 그냥 1조에 속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는 조합 문제가 될 테니까 1조에 들어가는 사람을 뽑는 경우는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 2명 중에서 다시 2명을 선택하는 방법이지. 원래 얘는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쓰자.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6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이와 같이. 맞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마찬가지로 2명씩 2개 조로 나누지만 얘는 조의 구별이 없다라는 얘기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AB와 CD로 나눈 방법과 여기에 있는 CD, AB는 결국은 얘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지. 왜냐면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조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AB, CD로 나누나 또는 CD, AB로 나누나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마찬가지 논리로 AC와 BD도 그리고 BD와 AC도 같은 경우가 될 거고 다음에 AD, BC로 나누는 방법과 BC, AD로 나누는 방법도 어때? 같은 방법이 되겠지. 결국 이렇게 2명씩 2개 조로 나누는 경우에 조의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거야. 먼저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고 다음에 2명 중에서 2명을 선택을 하는데 이와 같이 지금 같은 경우가 몇 가지씩 나와? 2가지씩이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2팩토리알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즉 1조와 2조를 순서를 나열하는 방법이 2팩토리알이 있으니까 그걸 한 가지로 보기 때문에 2팩토리알로 나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조의 구별이 있을 때는 그냥 조합을 통해서 한 방에 할 수 있지만 이 조의 구별이 없을 때는 꼭 나누고 나서 그 조를 또 나열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 나눠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조금 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요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6명이 있어. 자, 6명을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6명을 첫 번째는 A조 2명, 다음에 B조 2명, 다음에 C조도 2명에 이렇게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 경우에는 그냥 조 구별 없이 2명씩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볼까? 2명씩 3개 조로 나누는 방법. 자, 아까하고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해보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A조, B조, C조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A조에 들어갈 사람 6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A조에 집어넣으면 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또 나머지 4명에 대해서 2명을 선택해서 그 조를 뽑은 사람을 B조에 넣으면 될 거고 나머지 2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마지막 C조에 넣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6C이니까 15고 또 곱하기 4C이니까 6 곱하기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총 90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는 바로 뭐냐면 그냥 조 구별 없이 2명씩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이니까 여전히 일단 똑같아. 6C이고 다음에 4C이고 그 다음에 2C인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지.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봐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야.
우리가 A조, B조, C조를 나눴는데 여기에 2명이 들어가고 여기도 2명이 들어가고 여기도 2명이 들어갔어. 그런데 이 지금 두 번째 경우는 A조에 뽑힌 사람과 B조에 뽑힌 사람과 C조에 뽑힌 사람이 구별이 안 되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 조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에 대해서, 즉 6가지에 대해서 어떻다는 얘기야? 얘를 모두 한 가지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얼마로 나누라?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하나 더 해볼게. 요번에는 이런 거야. 또 보자. 요번에 또 6명을 요번에는 어떻게 나누냐면 A조에 3명, 그 다음에 B조에는 2명, 다음에 C조에는 1명, 이렇게 조를 나누는 방법과, 두 번째는 조 구별 없이 그냥 3명과 2명과 1명 이렇게 그냥 조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에 봐라. 자, A조에 3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A조에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에 대해서 또 2명을 뽑아서 B조에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명을 뽑아서 C조에 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바로 첫 번째 경우의 수고. 두 번째도 볼까? 자, 두 번째는 조 구별이 없잖아. 자, 조 구별이 없으니까 일단은 6명 중에서 3명 나누고, 그 다음에 3명 중에서 2명 뽑고, 그 다음에 1명 중에서 1명을 뽑아. 그런데 이 경우는 나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나눌 필요가 없지. 왜냐면 지금 각각의 조 구별이 없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어떻게 나냐면 A조에 다시 보자.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조의 구별이 없긴 하지만 지금 각 조에 이루어지는 사람 수가 어때? 그러니까 여기가 3명, 여기는 2명, 1명이니까 얘는 바꿔도 똑같은 경우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와 같이 조를 나눌 때 조의 구별이 없어도 조의 그 구성 인원이 이렇게 각각 다르다면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 이해되나? 자, 하나만 더 할게. 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야. 요번에는 7명을 자, 첫 번째 경우는 A조에 A조에 몇 명 할까? 3명 하자. A조에 3명. 다음에 B조에는 2명. 다음에 C조에 2명. 이렇게 나누는 방법과, 두 번째는 조 구별 없이 그냥 3명 그리고 2명 이렇게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도 먼저 A조에 들어갈 사람을 뽑으면 7명 중에서 3명을 뽑고 그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 다음에 2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이게 끝이야.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다 똑같이 일단은 7명 중에서 3명을 뽑고, 다음에 4명 중에서 2명을 뽑고 2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여기에 조가 구별이 없긴 하지만 여기는 몇 명? 3명, 여기는 2명, 여기도 2명이야. 그러면 결국 여기에 뽑힌 사람과 여기에 뽑힌 사람을 위치를 바꿔도 똑같은 경우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인원수가 다르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지. 자, 그럼 결국 얘는 얼마로 나눠야 된다? 아, 같은 조로 여기 인원수가 같은 조가 몇 명 있어? 2개 조가 있으니까 얘는 2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조 나누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자, 이번에는 조 나누기를 이용해서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자. 자, 예를 들어 우리가 4팀이 있는데 4개의 팀을 지금 대진표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긴 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승전을 치르는 경우야. 자, 그러면 4팀을 이와 같이 대진표로 작성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결승전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먼저 어떻게 하면 돼? 이쪽에 2개 팀, 이쪽에 2개 팀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우리 아까 조 나누기에서 배웠으니까 4C2 그리고 2C가 될 텐데, 자,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A, B가 들어간 경우와 CD가 들어간 경우로 생각하자. 그렇다면 여기에 CD가 들어가고 여기에 A, B가 들어가도 어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같은 조 두 개 조로 나누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나누면 돼?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6개의 팀을 이와 같은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조 나누기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항상 결승전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가 비대칭을 이루고 있지.
여기에 4팀이 나오고 여기에 2팀이잖아. 그럼 먼저 6개의 팀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쪽에 들어가는 4개의 팀을 선택하는 방법은 6시 4가 되고 다음에 두 팀에서 2팀 선택하는 경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4팀이고 2팀이니까 수가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바꿔도 뭐 바꿀 필요가 없어. 여전히 그냥 얘는 4팀, 2팀이니까 이 상태가 바로 나눠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를 나눠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4팀, 2팀 나눴으면 이 4팀을 다시 또 여기 있는 또 결승전을 또 경계로 해서 또 2팀과 2팀을 또 나눠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각각에 대해서 4팀을 2팀과 또 2개 팀에서 2개 팀을 선택하는데 얘하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바뀌어도 똑같은 경우가 나올 테니까 바꾸는 방법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결국 6시 4는 바로 15고 곱하기 1 곱하기 여기 2 팩토리얼은 2가 될 거고 4c는 6 곱하기 2c는 1이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은 15 곱하기 3에서 45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또 세 학급에서 각각 2명의 탁구 선수를 내서 오른쪽 대진표와 같이 우승자를 뽑는 경기를 한대. 자, 같은 학급의 선수는 결승전 외에는 시합하지 않도록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세 학급에 뭐 예를 들어서 AA라는 명이 한 반이고 또 BB라는 명이 한 반, 또 CC라는 반이 얘가 이렇게 같이 한 반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세 반이 있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보면 같은 학급의 선수는 결승전 외에는 시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 각각 각 반에 한 명씩 여기에도 각 반에 한 명씩만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야 같은 학급의 선수가 결승전 외에는 시합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결승전 외에 시합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각각 다른 반이 한 명씩 들어가고 여기에도 각각 다른 반이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각각 안에서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방법이니까 뭐 굳이 조합 쓸 필요 없지. 그러니까 A, 스몰 a 두 가지가 있을 거고 다음에 요 두 번째 반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두 가지, 여기 이 반에서도 선택하는 경우가 또 두 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경우는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에 2 곱하기 2 곱하기 2고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이제 몇 가지가 있어. 여기에 이 반에 한 명, 이 반에도 한 명, 이 반에도 한 명이 있으니까 결국은 한 가지씩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결승전을 경기를 해서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쪽 조하고는 어떻게 된다고?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 경우에 대해서 얼마로 나눠야 돼? 또 이 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쪽과 요쪽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쪽 조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한 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두 명을 선택하거나 어차피 똑같은 경우지 3명 중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한 명을 선택하는 경우나 3명 중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가지 않는 2명을 선택하는 경우는 똑같을 테니까 우리는 결국 이 각각에 대해서 3명 중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사람 한 명을 뽑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쪽 경우에 대해서도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사람 한 명을 뽑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돼? 3C1이 나오겠지. 맞지? 그럼 계산 끝난 거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약분되고 여기는 4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36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대진표를 작성할 때는 항상 결승전을 경계로 해서 분할을 이렇게 나눠본 다음에 그 수가 같은지 만약 같으면 그 수에 나열하는 수만큼 나눠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연습 많이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야.